정력이 강한 남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남성들이 추구해왔던 공통적인 소망. 그런 만큼 우리 남성들은 정력이 좋다면 뭐든지 안 가리고 먹어왔는데 남자분들 제일 많이 드시는 몸에 좋은 약초나 약재가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신탕을 많이 먹을 것 같은데요. 버섯 같은 거, 영지버섯 같은 거. 뭐지? 뱀 들어가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천연구기자. 뭐 인삼 녹용 이런 거죠. 마늘, 쑥, 뭐 이런 거 있겠죠. 혀를 한번 볼게요. 혀. 실제로 남성의 정력은 건강의 척도가 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한국 성인 남성의 10%가 성기능 장애로 고생하고 있는 게 현실. 진 선생님 같은 경우는요. 신장의 양기가 더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가 하면 음기도 좀 부족해요. 그래서 좀 신장에 좀 양기를 좀 보호하는 약에다 음기를 보호하는 약을 조금 이렇게 가감을 해가지고 이렇게 처방을 하는데 10시, 11시를 넘기지 말고 그때 주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잠을 푹 오랫동안 주무시고. 한의학적으로 볼 때 남성에게 성기능 장애가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일까? 좀 해주시고요. 그 한방에서 또 다른 원인은 어떤 것이냐면은 신장의 그 전기가 부족해가지고 내분비 호르몬이 부족하고 면역력의 저하로 인해서 오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신장의 그 양기, 야하고 음기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양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몸을 우리가 따뜻하게 해주는 우리가 발기게 되는 그런 힘을 말하는 것을 음기라고 하는 것은 그런 내분비 호르몬을 사정하는 것을 음기라고 하는데 그 음기가 부족해서 오는 거나 혹은 양기가 부족해서 오는 경우나 음기, 양기가 두 개가 다 같이 이렇게 부족해서 오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술 같은 걸 너무 지나치게 과음을 한다든지 몸을 너무 차게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습열이 찬 기운이 우리가 성기 쪽으로 그 전기가 내려가야 되는데 그 내려가는 것을 막아버리죠. 그래서 오는 그런 원인이 있고 이거 외에도 이제 심장과 그 비장이 서로 교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교류가 잘 안 될 때 예를 들면은 찬 공기는 위로 올라가야 되고 더운 공기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야죠. 그래서 수승, 화, 강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심장과 그 심장이 서로가 그 교류하지 못할 때 그런 때도 성기능 장애가 올 수가 있고 역시 요즘 현대인들한테는요 운동 부족으로 오는 원인도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부와 사회에 살면서 너무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리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는 한방에서 그것을 갖다가 7종 손상, 7가지 감정의 손상을 받았다. 그런 감정 손상으로 인해서 오고 이외에도 원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옛말에 남좌여우, 좌우혈기라는 말이 있듯이 여성에겐 혈이, 남성에겐 기와 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황제 내경에 보면 이런 원리가 잘 나타나 있는데 남자는 16세가 되면 신기가 왕성해져 정기가 넘쳐나고 음양이 화함으로 능히 자식을 가질 수 있다고 했으며 동의보감에서는 정욕을 절제하지 않으면 정이 소모되고 기가 쇠해져 병이 생기기 때문에 정이란 인신의 보배라고 적을 만큼 남성에게 있어 정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실제로 남성의 정력을 키우기 위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갖가지 처방들은 바로 남성의 정과 기를 보호해주는 약초들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그 처방 역시 조금씩 다른데 양기를 보호하는 약으로는 감이, 금괴, 신기탕, 으뜸, 신장의 양기 부족으로 인한 임포텐츠, 허리가 무겁고 다리에 힘이 없어 소변을 정상적으로 보지 못할 때 다스리는 처방, 음기를 보호하는 데는 감이, 육미, 지왕탕이 좋다. 이 처방은 신장을 보호하고 정액을 생성시키고 골수를 튼튼하게 해줘 음기 부족으로 인한 조루 등의 성기능 장애에 효과가 좋다. 그 밖에 동의보감을 보면 남성의 정을 보호해주는 약재들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산소유는 조루증의 특효, 방광 기능을 강화해 유실금을 방지하고 눈을 밝게 하고 신장의 음기를 보호하는 복분자, 음양곽은 양기를 보호하는 대표적인 자양강장제, 사상자는 신장의 양기 부족으로 인한 발기불능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핵사는 이뇨를 도와
기력을 튼튼하게 한다고 전해진다. 사냐에 흐드러지게 핀 이름 모를 꽃과 풀. 알고 보면 모두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약초. 먼저 남성의 정을 보하고 양기를 보하는 약초들을 살펴보자. 정력적인 동물로 알려진 뱀이 즐겨 먹는 열매라 하여 이름 붙은 사상자. 늦여름부터 초가을 사이 열매가 익을 무렵 우산골의 꽃을 이삭재로 베어 햇볕에 말린 다음 두들겨서 떨어진 씨를 모아 약재로 쓴다. 열매는 강장약으로 효력이 있고 발기부전, 회음부, 가려움증, 습진 등에 좋다. 숲속 음지에서 자라는 키 작은 음양곽. 여러 해 살이 풀인 음양곽은 잎, 뿌리, 줄기, 열매를 모두 약으로 쓰는데 특히 잎과 뿌리의 약효가 더 좋다. 3개의 가지에 9개의 잎이 달린다 해서 일명 삼지구엽초. 작고 뾰족한 심장 모양의 잎과 음낭 같은 뿌리의 생김새처럼 심장과 신장의 기능을 도와 정력을 강하게 하는 최음제로 유명하고 정액 분비량을 늘려준다. 본초 강목에 의하면 이 풀을 먹은 양이 하루에 100번이나 교합을 하더라 해서 그 이름이 음양곽이라 불려지게 됐다고 한다. 또 동의보감 탕액편엔 아이가 없는 집에서 남자가 오랫동안 음양곽을 복용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그 효능을 적고 있다. 그러나 음양곽은 음지식물인데다 번식이 까다로워 재배가 어렵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강원도 농협기술원 북부농협시험장에서는 최근 음양곽의 종묘 대량 생산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삼지구엽초 번식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삼지구엽초는 체종이 어려운 작목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번식을 위해서는 건경을 이용한 번식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 방법으로서는 건경을 5cm 정도 잘라가지고 이놈을 5cm 크기로 잘라서 버밀큐라이트 이에다가 펄라이트 이에다 삽목상을 이용해서 번식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을 이용하면은 멸종 위기에 있는 삼지구엽초를 대량 번식이 가능하겠다고 판단이 듭니다. 뿌리를 5cm 정도 잘라 심기만 하면 되는 근경 번식법. 이로써 그동안 중국산과 야생 채취에만 의존했던 삼지구엽초도 이제 우리 농가에서 쉽게 대량 재배할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다. 음양곽은 민간에서 주로 술로 담가 먹으면 좋다. 여도주가 바로 그것. 여도주를 만들려면 신장의 양기를 보하는 약재로 알려진 음양곽, 인삼, 사상자를 각각 100g씩 넣고 여기에 소주 1000cc를 부은 후 2-3달 묵혀두면 완성. 아침 저녁으로 한 잔씩 마시면 성기능장애, 저혈압, 당뇨병 등의 탁월한 효과를 본다. 그래서 이 음양곽이 확실히 우리가 그 성욕을 촉진시키고 그다음에 신장의 그 양기가 부족할 때 아주 좋고요. 그다음에 성 중추 기능을 갖다가 우리가 아주 흥분시켜 가지고 성욕이 없을 때 이런 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처방은 비록 남성에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게도 아주 좋은 그런 처방입니다. 그래서 남성, 여성이 이제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음양곽이죠. 한국 사람들의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양념 중 하나인 마늘. 3월에 파를 먹고 5월에 야생 마늘을 먹으면 그 해엔 의사가 할 일이 없다고 할 만큼 마늘의 뿌리는 옛부터 강정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동맥경화, 고혈압의 예방 치료제로도 각광받고 있다. 동의보감에서 마늘은 비위를 따뜻하게 하고 기를 돋구며 소화불량 등의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쓰여져 있으며 이미 현대의학에서도 마늘 속엔 암세포를 억제시키는 항암 효과가 있는 성분이 있음이 밝혀졌다. 과거 고대 이집트 노예들은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마늘을 먹었으며 고대 올림픽 선수도 스태미나 보강과
흥분제로 마늘을 썼다고 하는데 남자에게 좋은 마늘, 가정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마늘 건강요법 중 하나가 바로 음양환. 마늘 말린 것과 파국, 육종용을 각각 300g씩 가루로 만든 후 꿀로 환을 빚어 하루 3번, 한 회에 30정씩 복용하면 혈액순환, 정력 강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산골짜기에 얼음이 녹기 시작하고 아지랑이가 아물거리는 3월이면 지리산 노고단을 중심으로 남원, 구례, 하동 지역에 화사한 황금색의 꽃이 피기 시작한다. 우리들에게 봄 소식을 전해주는 산수유. 이른봄 황색의 꽃이 핀다고 춘화금화라 불리기도 하는데 산수유는 꽃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강장제로 효능이 좋은 약초다. 산수유는 열매를 약재로 쓰며 간과 신장을 보호하고 신장의 원기를 높여주고 몽정을 멈추게 해서 정력 증강 효과가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약성이 따뜻해서 신장 기능이 허약한 데 특효. 산수유 열매는 보통 10월이면 따서 말리는데 가을에 빨간 열매를 맺는다 해서 가을 산호라고도 불린다. 산수유 열매를 약용으로 쓰려면 열매 씨를 제거한 과육을 잘 말려서 이것을 사용해야 효과가 좋다. 동의보감에 의하면 이 산수유 열매가 원기를 돕고 음경을 튼튼하게 하며 정수를 더해주고 수장을 돕는다고 나와 있다. 산수유는 오래 두고 먹어도 부작용이 없는 약재로 독특한 향기와 단맛을 지니고 있어 부담 없이 차로 끓여 마시기에도 좋다. 산수유차를 만들 때는 씨를 제거하고 잘 말린 열매를 한 번에 2개 내지 4개씩 달여 마시면 된다. 산수유차는 노인들의 요실금 증상이나 어린아이들의 야뇨증을 다스리는 데 특효약, 또한 전기를 돋구는 자양강장제로 유명하다. 산수유는 신맛이 아주 강한 한약재인데 신맛이 강한 한약재는 우리 몸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기운을 안으로 거두어주는 그러한 작용이 있습니다. 특히 그 산수유는 간과 그 신의 기능을 도와주는 그런 작용이 있는데 한약에서 간은 주로 그 혈과 근육 이런 질환과 밀접하고요. 신은 그 소위 정액 그리고 그 뼈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수유는 간과 신을 도와주는 약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결국은 정액과 혈, 뼈와 근육을 튼튼히 해준다는 겁니다. 결국 뼈와 근육, 정액과 혈 이런 것이 남성의 기능을 강화해준다는 그러한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약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의보감에 나오는 우리 약초의 효능을 연구해 제품으로 개발하기 위한 작업이 활발하다. 한약을 사랑하는 모임과 계명대학교 식품가공학과 연구소가 산학협동으로 개발한 산딸기차. 산딸기차는 쪄서 말린 산딸기 농축액에 구기자, 감초 등을 가미해서 만든 것으로 누구나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이제 우리 땅의 약초가 과학적으로 연구되고 가공 상품화돼서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보급될 수 있는 시대를 맞은 것이다. 이 제품은 지난 몇 년간 복분자의 성분을 철저히 분석 연구한 결과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약초를 음료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약초가 최상의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 추출 조건을 밝혀내는 것. 실험 결과 복분자의 최적 추출 조건은 에탄올 농도는 25 내지 33%, 추출 시간은 3시간에서 4시간 사이가 가장 좋다고 밝혀졌다. 복분자는 옛날부터 자양강량제 또는 정력제에 꼭 들어가는 한약재였었습니다. 이런 복분자에 관한 연구가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항균 효과, 항암 효과, 그리고 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면역 활성 증강 효과 등이 알려지면서
복분자를 이용한 다양한 식품들이 개발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 복분자 속에 있는 어떤 특정 성분들을 가장 잘 추출해서 그 유효 성분을 가지고 있는 식품을 개발하게 되면 이런 복분자는 우리나라 고유의 식품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성 식품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여름 야산에 올라가면 쉽게 볼 수 있는 산딸기 나무. 장미과의 낙엽 관록으로 숲속 양지에서 자란다. 높이 3m 정도이고 끝이 휘어져 땅에 닿으면 뿌리가 내리며 줄기는 자줏빛이 도는 적색이다. 5월이면 흐드러지게 피는 꽃이 아름답기로 유명한데 7, 8월이면 붉게 익고 완전히 익으면 검붉게 변한다. 이 열매를 복분자라 부르는데 옛부터 신장의 음기를 보하고 조루, 유정, 천식에 좋다고 전해져 왔다. 복분자라는 이름은 옛날 중국 전설에서 유래한다. 한 노인이 산딸기로 빚은 술을 마신 뒤 요강을 되엎을 정도로 양기가 뻗쳤다고 해서 복분자. 동의보감 탕액편에 보면 복분자는 남성의 정력을 강하게 하고 여자의 임신을 도우며 간을 보하고 눈을 밝게 한다고 적혀 있다. 또한 내경편엔 산딸기를 쪄서 말려 가루나 환으로 먹으면 신정이 허한 것을 치료한다고 나와 있다. 산딸기를 약으로 사용하려면 초여름 덜 익었을 때 따서 햇볕에 말려서 사용해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복분자는 민간에서 보통 잘 달여 식힌 후 물 대용으로 마셔도 좋고 뜨겁게 한 잔씩 데워 건강차처럼 마셔도 좋다. 새콤달콤한 맛이 피를 맑게 해주며 신장의 음기를 보호해주고 남성의 조루를 예방하는 데 특효. 복분자는 우리나라 중부 이남 지방에서 잘 자라는 복분자 딸기의 열매입니다. 복분자는 단맛과 신맛이 있는데 그 단맛은 우리 몸의 진액을 생성시켜주고 또 신맛은 소변을 너무 자주 보거나 유정, 몽정과 같은 성기능이 이상이 있는 그러한 증상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복분자는 완전히 익어버리면 단맛이 너무 강해서 이 안으로 거두어들이는 수렴작용이 약해집니다. 그러므로 복분자를 약재로 사용할 때는 완전히 익기 전에 약간 붉으스름한 빛깔을 띠고 있을 때 채취해야만이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입맛 잃고 지친 남편의 활력을 찾아줄 수 있는 건강식. 복분자 산수유 사부사부를 만들어보자. 주 재료로는 호배추, 숙주나물, 양파, 고추, 무, 간장, 소금, 후추, 청주, 땅콩가루, 쇠고기, 그리고 복분자와 산수유를 준비한다. 먼저 양배추, 숙주나물, 양파, 고추, 무를 같은 두께로 썰어 다듬어 둔다. 그 다음 복분자, 산수유를 물에 넣고 끓인 후 건더기를 걸러 국물을 만들고 바로 그 국물에 간장, 소금, 후추, 청주를 넣어 간을 하고 다듬은 야채를 넣어 끓여준다. 국물이 끓는 동안 간장, 땅콩가루, 식초를 각각 한 큰술씩 넣어주면 새콤하고 고소한 소스가 완성. 마지막으로 야채가 익어가면 얇게 저민 고기를 넣어 몇 분 더 끓이면 남성의 기력을 보여주는 산수유 복분자 사부사부가 완성된다. 한방에서 남자의 정력은 곧 신장 기능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신장은 정기를 보관하고 주관한다. 습지에서 자라는 여러 해 살이 풀인 택사. 보통 풀 전체와 뿌리를 약재로 쓰며 이뇨, 각기, 당뇨병에 좋은 효과를 보인다. 택사는 수염 뿌리이며 7월에 흰색의 꽃이 핀다.
들판이나 밭 길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속색과의 단연생 초본 쇠뜨기. 쇠뜨기는 풀 전체와 생식경을 약재로 쓰며 염증, 자궁 출혈, 치질, 이뇨 등 신장병에 효과가 좋다. 선만 지식 물질에 의하면 뱀의 머리 같은 포자 낭수를 형성하는 생식경을 삶아 나물로 먹거나 즙을 내 먹었다고 전해진다. (5m가) 넘는 덤불을 이루는 으름덩굴. 으름덩굴과의 낙엽덩굴 식물로 우리나라 황해도 이남 지방에 사냐에 난다. 열매와 뿌리를 약재로 쓰며 신장염, 임신 중독, 요도염의 치료에 쓰이며 이뇨, 저혈압, 위액 분비 억제에 효과가 좋다. 보통 봄과 가을에 잎과 가지를 잘라내 겉껍질을 벗긴 다음 토막 내어 햇볕에 말려 약재로 쓴다. 과육은 먹을 수 있고 덩굴은 약용으로 쓰거나 바구니를 만들기도 한다. 으름덩굴은 신장을 보호하는 약재로서 가정에서도 쉽게 탕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다. 으름덩굴을 잘라 말린 것을 목통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쪼개어 물 4호흡에 으름덩굴 말린 것 10 내지 20g을 달여 마시면 훌륭한 이뇨제가 된다. 특히 신장염, 방광염, 임산부의 부종 등 각종 신장병에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대개 이제 그 소염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뇨를 촉진시키는 이런 약재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방광에 열을 내려주는 이런 약들입니다. 이제 이거에다가 이제 우리가 몸이 좀 호할 때는 그 몸이 호한 부분을 갖다 아주 보호를 한다든지 콩팥이 호하면 콩팥을 보호하는 약을 같이 합방을 해가지고 처방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전립선이나 전립선 비대를 치료하게 되죠. 술과 담배, 스트레스에 지친 남성들. 그럴수록 정력제의 사용이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게 요즘 현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보약도 잘 먹으면 약,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다. 성은 인간에게 있어 식생활만큼이나 필수 불가결한 것이며 행복의 근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성에 대한 홍보, 잘못된 상식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비아그라는 과연 고개 숙인 남성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안겨주는 약일까? 옛부터 우리 조상들은 우리 땅에서 나는 약초들을 이용해 질병을 치유해왔다. 자연의 이치에 따라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하고 몸을 보호해줌으로써 남성들의 건강도 지켜왔던 것이다. 이제 진정으로 선인들의 그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정력이 강한 남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남성들이 추구해왔던 공통적인 소망. 그런 만큼 우리 남성들은 정력이 좋다면 뭐든지 안 가리고 먹어왔는데 남자분들 제일 많이 드시는 몸에 좋은 약초나 약재가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신탕을 많이 먹을 것 같네요. 버섯 같은 거, 영지버섯 같은 거. 뭐지? 뱀 들어가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천연 구기자. 뭐 인삼 녹용 이런 거지요. 뭐. 마늘, 쑥 뭐 이런 거 있겠죠. 한의학적으로 볼 때 남성에게 성기능 장애가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일까? 좀 해주시고요. 그 한방에서 또 다른 원인은 어떤 것이냐면은 신장의 그 전기가 부족해가지고 내분비 호르몬이 부족하고 면역력의 저하로 인해서 오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신장의 그 양하고 음기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양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몸을 우리가 따뜻하게 해주는 우리가 발기게 되는 그런 힘을 말하는 것을 음기라고 하는 것은 그런 내분비 호르몬을 사정하는 것을 음기라고 하는데 그 음기가 부족해서 오는 거나 혹은 양기가 부족해서 오는 경우나 음기, 양기가
개가 다 같이 이렇게 부족해서 오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술 같은 걸 너무 지나치게 과음을 한다든지 몸을 너무 차게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습열이 찬 기운이 우리가 성기 쪽으로 그 전기가 내려가야 되는데 그 내려가는 것을 막아버리죠. 그래서 오는 그런 원인이 있고 이거 외에도 이제 심장과 그 비장이 서로 교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교류가 잘 안 될 때 예를 들면은 찬 공기는 위로 올라가야 되고 더운 공기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야죠. 그래서 수승, 화, 강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심장과 혀를 한번 볼까요? 혀. 실제로 남성의 정력은 건강의 척도가 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한국 성인 남성의 10%가 성기능 장애로 고생하고 있는 게 현실. 진 선생님 같은 경우는요. 신장의 양기가 더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가 하면 음기도 좀 부족해요. 그래서 좀 신장의 좀 양기를 좀 보호하는 약에다 음기를 보호하는 약을 조금 이렇게 가감을 해가지고 이렇게 처방을 하는데 10시, 11시를 넘기지 말고 그때 주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잠을 푹 오랫동안 주무시고